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주문 불개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이번 주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투자분들께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셨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이제 내일 급등 베스트 3가지 주식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추천주 한번 인증 보여드리면서 정말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환매 방식으로 대북주, 로봇주, 제약바이오주, 지난 금요일에는 스테이블 코인주까지 상당히 각 이슈들이 커질 때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때 어디서 저점을 잡아주는가, 아니면 각 이슈가 빠르게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을 볼 확률들이 높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급등 베스트 3가지 주식으로 주말간 특징 이슈가 터졌던 엔비디아와 미국 상장하는 기업들 소식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또는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했었던 주식들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락 이후에 상승 반전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과 그 명확한 근거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본격 시청 전에 불개미와 함께 하실 분들, 급등 상한가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매번 눌러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급등한 주식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 안에서 이 추천주 어떠한 주식들이 움직였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도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두 종목이 있었죠. 바로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였던 금호건설이었습니다. 거의 이 고점 매물대까지 상한가 갔다가 전고점도 돌파해주는 이틀간 강력한 시세가 나와줬어요. 이 12,000원부터 역시나 대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상한가 간 이후에 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체크하는 강력한 수급들이 포착이 된 것이죠. 과거의 저점 라인들도 내려가면서 매집을 해 나가다가 급등 상한가로 고점에 대한 매물들도 흡수를 완료가 됐을 때 그 다음 시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7%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최고점 부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당일에도 들어갔더라면 20% 수익을 낼 수 있는 당일 급등 단타 시점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그 자리들은 여태까지 신고점 부근들에서 상한가 이후에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매물 흡수가 끝나고 추가 슈팅하는 금호전기의 장중 29% 시세가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금호전기 상한가 갔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다음 급등을 맞춰드렸었는지 들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도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인 금호건설이 갑자기 장중에 움직이기도 했었고, 금호전기 상한가를 갔죠. 거의 매집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급등하고서 이때 갭이 있었던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는 모습에 추가 시세를 내일도 당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호전기, 금호건설도 마찬가지죠. 고점 돌파를 앞두고 이런 구간들로 내일 추가 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틀간 아주 강력한 급등 시세 보여준 금호전기, 불개미와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급등주 상기방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장 초반 금호전기 단독 호남의 반도체 팹 2기를 더 짓기 때문에 핵심 수혜주로 시가 최고점 라인에서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장 초반 공략을 해드렸었죠. 제가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세력의 매집 흔적들 찾아서 또 다음 급등이 유력한 그 후보들을 아침마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실시간으로 장중에 움직이는 주식들도 같이 함께 공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 초반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주식들, 또 장 초반 불개미와 함께 하셔서 급등 상한가 한번 같이 함께 공략하실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불개미 주식 공부방에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고쳐면 되니까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불개미랑 다음 주 어떤 주식들이 또 어떠한 이슈로 특급 이슈를 부각을 받고 급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수혜를 받는 핵심 종목은 어떤 주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꼭 알고 계셔야 될 정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그 몇 달 전부터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스페이스X 상장하고서 두 가지의 삼성, SK하이닉스에 맞먹는 시가총액 육박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 바로 오픈AI죠. 오픈AI, 또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죠. 상당히 이제 엔트로픽이 이달 9월 안에 8월달 9월 안에 이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
투자한 기업들 당연히 비상장 회사일 때부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잭팟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항상 주식을 하면서 급등하기 전에 이슈로 움직이는 주식들을 미리 갖고 가다가 딱 뉴스가 나오면 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엔트로픽 상장한다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하고서 또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개미 영상 보시는 분들은 미리 저점에 담아서 위에 올라갔을 때 단기 수익 실현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번 수요일에 현대차의 로봇 비전의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월요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로봇주는 안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상당히 금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연속 급등하는 바람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9월달 안에 통과가 된다고 하죠. 비트코인 주들도 이틀간 급등을 했고,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릴 엔비디아의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난 금요일에 AI 반도체 NPU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 1위 리벨리온 조단위 이상 기업을 평가를 받고 있는 비상장 회사죠.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협력과 투자 그리고 심지어 인수까지도 의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는 이 리벨리온, 과연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협력사들은 주가가 월요일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특히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11월 회동을 할 수 있다 해서 대북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주도주 시장이 아니라 각 이슈에 맞는 테마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만 그 온전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이 소식 나왔을 때 단숨에 끝나는 게 하루짜리 테마가 아니다. 11월 달까지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북한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주식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 IPO 일정,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기업들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시장이 각 테마별로 이슈가 나왔을 때 급상승했다가 조정하는 국면들로 들어서요. 조정이라 하면 보통 3일, 이틀에서 3일 빠르면, 아니면 10일 동안 조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로봇주들, 광통신 기업들, 주도주 성격의 기업들 주가 움직였다가 지금 거의 5거래를 넘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상승으로 넘어가는데 테마가 많이 붙기 때문에 이들 기존 주도주들의 상승 움직임들이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급이 여러 테마로 분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북 테마 어떻습니까? 인디F 보시면 이틀간 급등 형식으로 했다가 꼬리를 달고 저가를 빼버려요. 그러면서 단기 5일선 라인들을 지지해주는 구간대가 오자 단기 타점을 받은 거죠. 밀린다면 보통의 급락을 한 번 더 줘서 11선, 2200선까지 빼야 됐었는데 지지 매수세가 확인이 됐을 경우는 이렇게 또 한 번 고점을 돌파해주는 시세를 내게 됩니다. 대장격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호텔 리조트 사업하고 있는 아난티 처음 봉은 이렇게 음봉을 줘서 급등 이후에 급락을 시켜서 실망 매물들을 받는 것이죠. 실망 매물 받고 시가가 어디 형성이 됐죠? 그래서 전일 종가 위쪽으로 시작이 되면서 매수 수급들이 더 위쪽, 매도보다 매수 수급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 위쪽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 갭 부분들을 메꿔주는 꼬리봉, 그 다음에 슈팅 구간들이 정고점 돌파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도 급등 이틀 동안 첫 번째, 두 번째 급등을 하다 보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시가를 내려버려요. 그쵸? 내려버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디F와 5일선 맞닿고 첫 조정 이후에 급등을 또다시 위쪽으로 아난티가 장중 15%까지 급등 시세를 주게 되죠. 금요일에 제가 인디F와 아난티를 보면서 이 대북주 12월까지 여러 이슈가 나올 거니까 조정 줄 때 담아놓읍시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아난티의 추가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11월 달까지 중장기 대북주들 좀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아난티, 사실 아난티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의 하락이라고 봐요. 시간의가 왜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꼭 계실 필요성이 거래 상당히
천조가 넘는 삼성, SK하이닉스 기반으로 반도체, 현대차, LG전자, 로봇주, 그 다음에 대형주 상당히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든 그 다음 다 피해주었던 거래대건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 대형 움직이는 안한 들어왔다. 자, 이렇게 급등하고 끝나겠으면 이런 것들은 잠깐 올라갔다 다시 재돌파에 원치서 안한티에 상한 거래대금이 안한티에서 세력이 랠리하고 그동안 많은 수까지 갔었던 주식 쌍봉을 줘서 계단식에서 오늘 추세를 경곡시킬 수 있는 공곡점을 봐요. 단기 하락 추세선 커서 올라와 그동안 위쪽에서 공곡자리 맞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이때까지 갔다가 8% 마감을 하고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등을 못하니까 1만 매를 1,000원대 받아. 그렇다면 내일 할 수도 마의 저항권 5,700선 이 5,700선 돌파 위해서는 1년의 조정 필요하다 보니까 이 가격대들을 어디서 조정하려고 할 1,000원을 깨버 노정 구간에 나와주고서 재차 돌파 흐름들을 6,000원권 7,000원권으로 보여주는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대금이 상당히 세력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틀 급등에 따라 우리 하루 조정하는 과정들, 조정 과정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렸죠. 그때 시간으로 이렇게 하락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도 5,040원에 기회 줬었고 8월 20일에도 저가가 시가 5,150원부터 5,000원 깨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4,995원 있죠. 그 다음에 6,000원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나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놨다가 다시 이 시가도 깨버리는 그쵸 세력이 일부러 빼버린 거죠. 의도. 그 다음에 이 시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매수세가 들어와서 매물대 근처에서 시작이 되면서 한번 매집을 하죠. 고가를 뚫어주면서. 그리고 다시 저가를 갱신하는 모습들. 한번 올려줬다가도 지지부진하게 하는 흐름들을 안에서 거친 다음에 이런 파동 거친 다음에 또 급등을 하는 거예요. 안한티는 장 초반 급등하는 패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패턴을 통해서 장막판 흐지부진하게 가다가 하루 이틀 조정하고도 또 급등하는 패턴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급등할 때 말고 소외된 구간들을 공략을 해야 다음 또 장초반의 급등 상한가 공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부방에서 당연히 대북주 수급이 돌았고 이틀 급등에 따른 조정 구간들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상승 타점 아니겠습니까? 단기 5일선 지지를 정확히 하루 조정한 시점 우리는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안한티 공략을 해드렸었고 인디F도 대장격으로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조정 패턴 거쳐서 급등이 29%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아까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였던 금호전기 그리고 대북주로 테마주 수급들이 강력히 들어왔던 인디F와 안한티로 상한가 급등 시세를 공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트레이더들이 어떤 주식들을 왜 어떤 타점에서 공략하는지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단기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는 주식 공부방인데요. 같이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자, 물론 선택은 자유겠으나 상당히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등했다가 빠져버리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종목은 알아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익 계좌가 될 수 있겠고 수익 계좌가 아니라 손실 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전문가의 시야 트레이더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부방 참여하셔서 그 확률도를 높여나가실 분들께서는 불개미와 같이 세력주 공략하는 실시간 공부방에 함께 하셔서 앞으로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대응 전략부터 매수 매도가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또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오는 주식도 있다 보니까 실시간 주식도 같이 함께 공략을 해드리려고 해요. 같이 알림 신청하시고 종목 브리핑까지 받으실 분들께서는 댓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우리 불개미 구독자분들 무료 혜택 서비스 선택하는 신청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다음에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선택하시고요. 성함과 연락처 제가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발송해야 되니까 연락처 적어주시고 종목명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우리 급등주 공략하는 주식 공부방의 입장 링크를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과 세력 급등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불개미의 급등주 공부방 함께 하셔서 수익 쌓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돈 삼성 SK하이닉스만큼의 시총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엔트로픽 수혜주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값 2조 달러를 기대한다. 엔트로픽이 IPO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
들려오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상장했을 때는 최대 규모의 IPO로 스페이스 X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SKT텔레콤이 직접적인 지분 가치 확대가 기대된다고 하고요. 특히나 네이버, LGCNS, 삼성 SDS 같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엔트로픽과 협력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픽 수혜주들의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6월 때부터 하락이 지속적으로 큰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어요. 1차적으로 흘러내렸던 가격대들이 8만 선이었죠. 저번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과 또 미국 방문했을 때 한번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적어도 이 거래량이 붙고서 상한가를 갔었던 시초 부근들까지 체크해주는 움직임들, 그러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구간대들은 결국 8만 선과 지금 10만 선 안에서 11만 선 안에서 위아래 조정을 크게 보여주면서 기존의 구독자 주주분들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 어땠습니까? 실망감 등이 당연히 이어지게 되죠. 그런 개인분들의 매물 부근들을 다 8만 선 또 두 번째 지지를 해주면서 받아주는 움직임들을 지난 7월 달에 보여줬어요. 자, 그럼 8월 달에 들어서는 움직임들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SK텔레콤이 국내 기업들 중 최고로 엔트로픽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3조에서 4조 정도 기업 평가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지금 22조인데요. 근데 SK텔레콤은 데이터 센터 SK그룹 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4조 원의 엔트로픽 지분 평가 차익까지 미래 기술 데이터 센터 사업까지 맞는다 치면 이 SK텔레콤이 과연 세력들이 관리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지지 구간대가 형성이 되고 매물들을 흡수하는 움직임들이 처음 펼쳐졌다. 그러면 이 바닥 지지가 두 번째 펼쳐진 구간에서 자,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했으면 8만원까지 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그쵸? 내려오지 않고 저가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됐을 때 이 고점에 대한 물량들을 흡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네, 저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했던 세력들이 삼각 수렴 패턴에서 주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의 세력이 들어왔다고 불개미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SK텔레콤이 저점을 지지받은 구간들부터 최근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이 11만원권의 강력한 매물들이 있었던 부분들까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세요. SK 이터닉스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뚫지 못할 것 같던 이 고점 매물대들을 여기가 6만선이죠. 최근에 SK이터닉스 글로벌 펀드사와 SK그룹이 합작 법인을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라는 소식이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매집을 해갔죠. 저점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죠?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점 라인들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자, 우리는 그럼 박스권 장세 여기를 찍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그쵸? 보통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런데 본격적인 이 구간들을 매집이 끝났을 때는 보통 한두 번 아니면 세 번, 많게는 5번까지 바닥을 테스트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시간만 투자할 수 있다면 이 위로 올라갔을 때의 수익도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SK이터닉스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평선 구간까지 딱 맞고 올라갔다가도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세력들은 결정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밑에 지지 구간 45,000원까지. 근데 이들은 어떤 것을 노렸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급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매수 수급들이 들어왔을 때 공략을 해야겠죠. 이 65,000선 물론 SK 이터닉스처럼 총이 1조 단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SK텔레콤은 20조다 보니까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줬던 구간들이 이쪽 11% 그리고 이쪽 12%, 28% 한 번 주고, 그쵸? 다음에 11%, 16%. 그러니까 11%에서 급등을 줄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11% 여러 번을 주는 경우들이 많았고 16% 한 번에 28% 급등하고 다음 날까지 상승하는 구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챙겨갈 것은 그죠? 11%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점, 당일에도 이런 구간들 뚫었을 때 적어도 이러한 12만 선의 매물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구간
구간에서도 12만원까지 얼마예요? 네, 그렇습니다. 20% 정도 챙겨갈 수 있어요. 이러한 구간들까지 막고서 저항받고 밀릴 수 있다 보니까 다시 단기 구간들 지지를 해줘야 또 다음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알아도 어떻게 수익을 챙겨가는가 아니면 가져가는가 그리고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과 그동안 급등주 영상을 통해서도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바닥권을 지지해주는 구간들이 처음 포착이 됐으니까 우리 한번 9만원대부터 천천히 그쵸? 담아봅시다. SK그룹 내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하는 기업은 SK텔레콤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 올라갈 기업들을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거 다 상한가 급등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죠. 그 구간대들 어디였어요? 결국 우리가 바닥을 지지하고서 처음 거래량이 쏟았던 부분들 기점으로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이제 돌파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시세만 나와준다면 밑에서부터 미리 대응하신 분들 지금 오늘 영상 전에도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각 8만원, 9만원, 10만원 오를 때마다 살까 말까 하다가 위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제 영상을 못 보시거나 이 기업의 앞으로의 모멘텀 상승할 이유를 못 찾으신 분들은 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뉴스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의 흔적들을 처음 포착하고서 좋은 기업들을 모아가다가 특정 호재 소식에 급등 현상이 나온다. 그때 하나 둘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매매 방법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SK텔레콤처럼 정말 방향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 그 리스트 후보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우리 댓글에 제가 링크를 적어놨죠.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세력 급등주 공부방입니다. 텔레그램 한번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 나가시길 바랄게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SK 이터닉스처럼 이렇게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지금 구간대들이. 그래서 단기 타점을 공략해봐도 좋을 대형주 안에서 SK텔레콤 말씀드리겠고 뭐 기타 당연히 비슷한 대형주 흐름 봐야겠죠.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가. 삼성 SDS 어떻습니까? 네, 이 기업도 SK텔레콤과는 비교가 조금 힘들지만 삼성 SDS, SK텔레콤 쪽에 우리 한 달간 400만 주가 들어왔죠. 기간 쪽. 7월 달부터 보면은 정말 많은 물량들이 기관 투자들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SK텔레콤은 기관 투자들이 담는다면 삼성 SDS는 외국인들이 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그동안 기관 쪽에서 받아주다가 같이 최근에는 합심해서 삼성 SDS도 이 22만 선부터 23만원 내로 담고 있다는 거죠. 그 구간대가 비교를 해봤을 때 천천히 매집을 이어가다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쵸? 저번에 엔비디아 jensen CEO 방안이 일정이 있을 때 급등했다가 5일선 깨져버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단식 하락이 끝나고 매집하는 흔적들이 나왔죠. 위아래 조정만 여러 번 주면서 지치고 질려버린 개미 투자들의 손절 물량들을 20만원 깨지는 구간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한 번 상승 그리고 눌림목이 이어집니다. 그죠? 밑에 샀던 개미 투자들 한 번은 수익을 주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저점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변동성이 한 번 있고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위아래 조정을 보이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주식들이 이제는 방향성을 되돌리면서 다음 상승 구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형주들 삼성 SDS 흐름들 보면은 SK텔레콤 대장격으로 가면서 다음 상승으로 이어지려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데이터 센터 사업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어때요? 엔비디아 jensen CEO 방안 일정이 있을 때 개미들 물량이 26만원 위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가 급락을 맞으니까 지지부진한 구간들 만들고 그죠?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개미 털고 급등 줬다가 빼버리고 엔비디아 jensen랑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었죠 이때.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본격 시작에 사야죠. 그쵸? 변동성을 즐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락
상승과 하락봉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앞으로 이 기업이 나아가는 과정들을 봤을 때 매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다음 상승을 또 20만원 중반권까지 줄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 SK텔레콤을 기반으로 삼성 SDS와 네이버 쪽에 강력한 밑바닥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의 단기 11만원 선과 고점에 있는 12만원 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흐름에 맞게 만약에 밀린다. 자, 여기 구간에서 밀리면 또 다시 빠지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계좌 수익도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실시간 수급들 확인하면서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 IPO 준비를 하고 있는 엔트로픽, 스페이스 X 시총을 따라잡는다 해서요. SK텔레콤이 정말 이제 삼각 수렴의 돌파 차트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 SDS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주가 동향도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 움직임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내일 당장도 돌파 차트이기 때문에 유심하게 지켜보시면 정말 좋은 흐름들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식은요. 바로 이번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이었어요. 어떤 소식이 나왔죠? 엔비디아와 우리 NPU AI 반도체 생산하는 이 기업도 거의 비상장 회사인데 1조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SK, 삼성 또 산업은행에서도 투자를 할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드디어 엔비디아 젠슨한 CEO도 나섰습니다. 이 NPU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추론에 더 직접적으로 설계된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전력이 엔비디아 반도체보다 전력이 더 줄어들고요. 성능은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젠슨항이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인수 의사도 밝혔다고 하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인셉션 프로그램 합류해서 파트너도 선정이 됐었고 클라우드 사업도 202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리벨리온과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가 결국에 23년도부터 이어져서 26년 엔비디아의 미래 비전 발표회에 참가해서 전시하기도 했어요. NPU의 반도체 칩을 어느 정도 2023년도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같이 협력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이 NPU 반도체를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사업에 연동시키면서 사업성을 끌어올리겠죠. 자율주행에도 이제 데이터 추론을 해야 되니까 자율주행에도 들어갈 것이고 클라우드에도 들어갈 것이고 각종 AI에 들어가는 모든 산업군에 엔비디아와 리벨리온의 NPU 반도체 칩이 공급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업들을 리벨리온, 엔비디아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 그 협력 소식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될까? 반드시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갑자기 인수나 투자 소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성공 투자라고 볼 수 없겠죠. 미리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리벨리온 상장과 관련된 소식만 쳐봐도요. 외신, 블룸버그에서 찌라시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초기 협의, 기술 협력과 투자, 인수까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투자 인수 검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상장에 대한 근거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측에서도 리벨리온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SK그룹 내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하면서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우량 기업들의 지분을 먼저 선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엔트로픽에도 지분 투자했고 리벨리온에도 공급하면서 칩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KB증권도 투자를 했는데 이쪽이 이제 IPO를 준비한다고 주관사 선정에 KB증권이 됐다는 소식이 딱하니 나와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엔비디아 리벨리온의 인수투자 협의 또 그리고 국내 상장 준비를 앞두고 있는 시점 지분 투자자 순위 분석을 해봤을 때 산업은행, 엔비디아, 그리고 한국은행, KT, SK텔레콤, 삼성전자까지 각 대기업들이 투자를 정말 많은 물량들을 했고요. 51% 정도 많은 비중 갖고 있고 증권사도 이렇게나 많네요.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를 했고 DSC 인베 상투사들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시간외로 미래에셋 벤처, SV인베, 캡스톤 파트너스, DSC인베, 아주아이비, 우리기술투자, TS인베스트먼트 이런 갑자기 투자사들, 창투사들이라고 하죠.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벨리온의 지분을 간접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로 바쁘게 급등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인수하거나 투자 협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본격적인 월요일 급등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호재 소식들은 이 리벨리온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또 들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급등했다가 빠지더라도 또 올라갈 이유가 준비된 주식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좀 놓고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또 모아가면 되니까. 그럼 리벨리온에 지금 투자를 한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장격으로 대장주만 사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할 때 대장주만 공략을 해야. 대장주 어떻게 판별할까요? 대장주 판별하는 방법. 결국에 세력들은 대장주를 판별할 때 실적이나 우량한 주식 중에 저평가다 하면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예 두 번째 패턴이 있어요. 상패를 시키려고 상패시키기 전에 그냥 시총 100억 원짜리 1000억 만들고 그냥 거래 정지 시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총이 낮은 기업들의 급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끝까지 가져가기보다는 항상 손절 대응이나 수익 구간들을 적정하게 지키고 급등주를 공략을 해야겠고, 이 세력들이 우량한 주식들을 공략을 했다 하면은 단기 21선 라인을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처음 갔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이렇게 급등이 4번, 4번 나오고 매물권들 맞아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들 통해서 고점을 뚫어주고서 급등 패턴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2025년 첫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부터 매집이라는 걸 계획을 했겠죠. 올렸다가 급락, 그리고 저점 잡고서 또 올리고 또 빼고, 그러면서 저점이,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거의 4개월을 거쳐서 위아래 조정을 보이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구간들 돌파하니까 돌파 구간 갖고서 7만원 갔던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딱 돌파 나왔을 때 여기서 25,000원부터 7만원까지 단기 2배 이상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해서 더 큰 시세를 보내야 그들이 위에서 팔 수 있다 보니까 띄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떨까요? 큰 폭으로 내려가다가 과거 지지 라인들 그 밑으로도 떨어졌어요. 거의 지지 구간이 없다 할 정도로 첫 번째 거래량 터지고 바닥권까지 현재 위아래 조정을 보이면서 내려온 거죠. 이 스페이스 X 투자한 금액이 50억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셋 증권이 투자를 했다 보니까 투자사로 급등을 했다가 상장 한 달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21선 라인들이 깨지다 보니까 그 폭들이 6만원에서 만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상승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흐름에서 깨진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우리는 손실 중이더라도 수익 중이더라도 어느 정도 관점을 매도의 관점이 더 나을 수 있구나 반드시 알고 관점에서 이탈된다, 늦더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산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정말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지다 보니까 이번에 정말 심했고, 그런 폭들이.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시간의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단기 최근에 고점이었던 2만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역시 22,000선 보시면 초록색 선이 있어요. 이러한 구간들까지도 단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밑에 매물들을 잡아먹는 봉이 나왔을 때 지난 2개월간의 저점을 다 물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편하겠죠. 여기 구간대에 15,000원 구간대에 물량을 매집을 했으니까 적어도 그들이 2배 차익을 먹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 저항이 있는, 그리고 급락을 했었던 이 3만선 근방으로도 단기 슈팅을 보여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겠죠.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 SV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투자사로 그다음에 뭐 캡스톤 파트너스가 있고, 네 번째 뭐 DSC 인베스트먼트는 뭐 여기 퓨리오사 같은 상장 전인 리벨리온과 마찬가지로 1조를 평가받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수혜주들이 있어요. 아주 아이비 투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일단 오늘 대장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 제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각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오늘은 주식이 급등을 했는데 다음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항상 증시에서 오늘의 대장이 갑자기 빠져버린다면 부대장격이 갑자기 대장으로 올라서요. 세력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증시가 어떤 주식을 대장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저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고 있지만, 또 시총이 낮은 SV 인베스트먼트도 꽤 400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SV 쪽에서도 초기부터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동향이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보시면 동향이 어떤 걸 볼 수 있죠? 5월달, 여기가 5월달이죠. 4월달, 5월달 고점을 찍고서 그죠?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 난 지점까지 하락을 해왔어요. 똑같이 우리는 고점에서 많이 하락했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좋겠고, 바닥을 잡아준 구간들이 결국 7월 30일 정말 모든 주식들이 다 하락했을 때, 그죠? 7월 30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종목 다 바닥을 잡아주는 매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그죠? 위쪽으로 추세를 턴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폭들을 최근에 꼬리봉을 하나 만들었죠. 꼬리봉을 강하게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력들의 같은 테마 안에서 이런 매집의 흔적이 똑같은 주식들은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에 같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결국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을 때 같이 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뭐 요 주식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상한가를 말았어요. 그러면 요 주식도 적어도 이 최근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돌파해 주려고,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밀렸다가 재차 급등하는 구간들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틀간 뭐 급등했을 때 한다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같은 테마 안에서 이런 매집의 흔적들이, 꼬리봉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저는 상승할 때도 같이 가는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매집 흔적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여러 주식들이 각각의 타점에서 급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함께 하셔서 급등 타점 받고 싶은 분들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상한가를 먹을 수 있고, 또 올랐다가 빠지는 이상현상들도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응 전략까지 공부방에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하단 댓글 링크만 클릭하시고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상승을 장 초반 크게 해줬다가요, 갑자기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황하게 되는 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긴 꼬리가 달리는, 상승했다가 빠져버리는 주들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이 매매할 때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을 10% 이상 보고 있었는데 1%가 돼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보통 영망치형 봉형이 나왔을 때 갑자기 밑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해버리는 주도 있기 때문에 그 차트의 위치 그리고 매집의 흔적에 따라서 다음에 올려갈 수 있거나 또 밑으로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차트봉인데요. 이러한 동향의 안에서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업이냐면 신고점에 있어요. 일단 NHN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고가를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나서 지금 단기 5일선 지지 구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어떤가요? 네, 위아래 박스권을 그죠? 한 번, 두 번 만들어주고 있어요. 위쪽도 오늘 고점 갱신하고서 종가는 제자리. 왜 이런 동향들을 지금 5거래일 동안 이 안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NHN이 정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등을 줄 때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을 어디서 다 받아주고 있죠? 64,000원, 7만원 구간에 기관 투자자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특히나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이 6만 7만원 부근에 뭐가 있었죠? 단기로 이 주식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급등 상한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급등했고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뭡니까? 점이 찍혀있는 게 단일가가 걸렸다는 거죠. 단일가라는 것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금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이 기업이 정말 올라가도 됐는가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라고 그죠?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급등하고 눌림목 상승을 주고서 처음 단일가 때 급등을 했다가 바로 빼버렸죠. 바닥을 테스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도 해주면서 끌어올렸다가 결국 단일가 풀리면 바로 급등할 것이다 외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요 라인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 폭들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단일가 때 최고치의 폭을 그죠? 장 초반에 갱신을 했다가 실망 매물 받으면서 단일가의 저점 부분들을 또다시 내려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단일가 두 번째 날에 위아래로 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니까 밑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었을 때 공략했었던 개미 투자자분들이 급등 삼거래일 재미없는 단일가 그리고 나서도 못 올라가는 주가 어떻게 됩니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게 되죠. 그 물량들을 받아선 외인기관 주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집이 진행이 되면 이러한 구간들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돌파 차트가 나오게 되는 순간들이 나와주겠죠. 여기서 쏘겠죠. 그냥 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주 시원한 쏠 때 어떻게 쏘죠? 상한가 17%, 17%가 11% 한 번, 상한가 한 번 이후에 17%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상한가 차트가 아니지라도 적어도 이렇게 5일선 맞닿고 이러한 구간들 안에서 추가 상승하는 봉들이 10% 이상 터져주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고점이다 보니까 또 이러한 꼬리가 달리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우리가 매수 세기 이들이 물량들이 상당하잖아요. 언제 또 매도로 전환하는가에 따라서 하루 급등하고 뺄 수도 있고 이틀 급등을 준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틀 급등하고 쭉 올렸다가 빼버리면 다음날 바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관 투자들이 언제 매도를 준비할 것인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이런 꼬리가 급등했다가 꼬리가 발생되기 전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죠? NHA는 결국 실적 때문에 갈 것이고 그죠? 실적 5일선 단일가 매집 중 단일가 끝나고 매집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냥 제 눈에 보여서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잘 가요. 그래서 KNS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KNS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KNS를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최근에 로봇 이슈가 있었었는데 자회사가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양 버스톡트 자동화 설비를 수주했답니다. 결국에 이 기업은 이 자동화 무인 자동화 설비 기업이라는 것이죠. 첨단 산업 무인 자동화 전문 기업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양 인프라 자동화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한국 시장이었습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은성 FA가 설비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인프라인 버스톡트 때문에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가공 공정을 효율성, 정밀도, 품질 안정성까지 높일 수 있었다. 이 버스톡트는 대용량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전력 배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KNS의 미국 자회사가 공급한 것이죠. 그런데 뭐 24% 갔다가 9% 마감을 했는데 제가 장을 보니까 이게 호가창이 정말 가벼웠어요. 올라갔다가 그냥 훅 빼버리는 동향이 강했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분봉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3분봉 보도록 할까요? 급등할 때 단기 21선을 뚫는 지점부터 자 이거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이 폭들이 거의 20%고 그리고 나서 꼬리가 달리는 봉이 나오고 나서 정말 지지부진하게 그 가격대를 깨버리는 금요일의 종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은 여기 구간대에서 많이 물량을 모았는데 일부러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매집을 이쪽 구간에서 해가다가 여기가 만원대였죠. 1만원 이상의 흐름들을 다시 분봉상에서도 매집을 이쪽 위쪽에서 했으니까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겠죠. 그러면 그 구간을 봤을 때 만원 구간을 일봉해서 정고점 매물들이에요. 그래서 매집을 해 나가면서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뭐 바로 급등 안 하더라도 단기 슈팅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정고점 매물대들이 다 이거 고점 찍고서 밀렸을 때 첫 번째 매물대, 두 번째 매물대,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는 대량 거래량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돌파 시세까지 1만 이상의 흐름들을 KNS로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회사, AI 데이터 센터, 배전반, 전력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공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다음 돌파 시세가 예측이 되고요. 상당히 지난 급등했다가 이렇게 꼬리가 달린 몽들 나왔을 때, 그쵸,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갔다 10% 가고 24% 갔다 9% 가고 또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만원, 1,600원에서 1,900원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재차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하루 쉬었다가도 갈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동향 데이터 센터 수혜주들이 최근에 제가 왜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급등주 영상에서 이 해인 보세요. 급락 이후에 상한가 한번 나왔다고요. 이 5,000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12,000원까지 단기 2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정고점 매물대들을 먹어주는 이틀 강세장이 나왔어요. KNS에 어떻습니까? 이틀 조정하고서 슈팅이 나왔듯이 단기 수급들이 강하게 위로 올라온다면 이들의 목표가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만원 초반이 아니라 이런 매물대의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서 KNS 강력한 밑바닥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 불개미랑 함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주식들, 스페이스X 시총을 뛰어넘는 엔트로픽, 챗GPT사와 비슷한 거 마찬가지로 클로드 개발사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좋았다. 삼성 SDS 네이버도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국내에서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리벨리온이 엔비디아의 인수 투자 협의 소식이 나와서 시간외로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는데, 결국 찾아보니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SV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많은 자금을 리벨리온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동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상한가도 연속적인 시세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들 또한 금요일의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한 기업들 중에 단기 상승 가능성이 높은 베스트 두 가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두 가지 주식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드렸고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을 해서 목표가를 잡고서 청산을 하고 수익을 쌓아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많이 드리다 보면은 내가 못 팔았어, 하락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주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주식들 추천주 인증도 드리고 내일 올라갈 주식들 차트 분석과 모멘텀 분석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세력주 급등주 정보방이 있잖아요. 이런 공고방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8월달에서 이제 9월달 추석이 있고 이제 2026년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순간들마다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세력주 받아서 수익 많이 쌓아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앞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투자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불개미 영상 오늘 정말 도움이 되었다, 관점 좋았다, 분석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제가 또 좋은 기업 분석 갖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기업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오늘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공부방에 들어오실 분들께서는 댓글, 세력급등주 정보 댓글 확인하시고 입장이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주말 남은 시간 소중하신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개미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